타임스네요. 라이브입니다. 네, 유럽 축구 이적 시장 보고서 시리즈입니다. 뭐 저희가 이제 또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 여름이라서 마땅히 할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새 시즌을 준비하면서 각 팀들이 굉장히 새로운 전력을 짜기 위해서 나갈 선수 나가고 데려올 선수 데려오고 이러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팀별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 팀들은 어떻게 지금 이적 시장을 준비하고 있지? 이런 걸 좀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 새 코너를 하나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팀별로 쭉 갈 건데 새 코너는 새 부대에 담자, 새술은 새 부대에 담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좀 오늘 요거를 촬영하는 장소를 좀 한번 바꿔봤습니다. 야외입니다. 저희 사무실 근처에 있는 옥상인데 좋지 않습니까? 근데 야, 비 온다. 야, 비 오는 날 거기 잡아야겠냐? 저희가 비를 맞으면서 여러분 최초입니다. 전세계 유튜버 최초로 비를 맞으면서 유럽 축구 이적 시장의 저희 보고서를 저희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맨유 편입니다. 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이번 여름 이적 시장 다음 새 시즌 준비 과정을 한번 저희가 정리 예상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일단 맨유가 지난 시즌 몇 위였죠? 예, 바로 경적으로 대답을 해주는데 6위입니다. 자, 그 맨유가 지난 시즌 6위를 했는데 사실은 그 요새 프리미어리그가 그 상위가 6개 팀이잖아요. 뭐 빅6 이렇게 불리는데 그러면 6위 했으면 빅6에서는 꼴찌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좀 안 좋았죠. 결과가 좀 안 좋았고 내용적으로도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내용적으로 좀 안 좋았는데 그 6개 팀들 중에 실점은 가장 많이 했고 득점은 가장 적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골은 못 넣고 실점은 엄청나게 내줬다는 거죠. 특히 실점 같은 부분은 13인가? 뉴캐슬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13위 뉴캐슬보다도 더 많은 실점을 기록한 팀이 바로 맨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이 많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뭐 성적이나 혹은 내용 이런 걸 떠나서 여러분 좀 어떻게 생각해요? 맨유 하면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맨유의 가장 큰 고민과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자기 컬러? 자기 색깔? 맨유가 무슨 축구하는 것 같아요? 전 그게 없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맨유 하면 옛날 뭐 퍼거슨 감독이 시절에는 맨유 하면 이런 축구 뭐 루니를 중심으로 이런 축구 스콜스를 중심으로 이런 축구 뭐 이런 이제 딱 한마디로 떠오르거나 아니면 정리해줄 수 있는 말이 필요한데 요즘 맨유 축구 보면 이게 무슨 축구지? 이런 게 잘 기억이 잘 안 나요. 사실 이것은 뭐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죠. 퍼거슨 감독이 이제 은퇴한 2013년 이후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런 문제인데 그 이후에 퍼거슨 감독이 뒤를 이어서 뭐 데이비드 모에스라든지 라이언 킥스 대행도 있었고 루이 바날도 있었고 그 다음에 주제 무리뉴 감독도 있었고 쇼샤르 감독까지 해서 보면 한 5명의 감독들이 좀 거쳐왔는데 뭐 거의 뭐 이렇게 따지면 한 1년에 한 명씩 바뀐 꼴이잖아요.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감독도 자리가 좀 안정이 안 되다 보니까 자기 색깔을 좀 못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맨유의 가장 큰 문제는 일단 자기 색깔 맨유 하면 뭐다라고 하는 걸 빨리 좀 시급하게 회복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걸 누가 회복시키는 건가요? 그거는 일단 좀 감독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쇼샤르 감독 체제가 좀 더 힘을 받고 좀 안정적으로 굴러가는 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쇼샤르 감독이 힘을 받고 좀 안정적으로 굴러가려면 뭐가 필요하나요? 어떻게 돼야 되나요? 일단 전력이 좀 좋아야죠. 선수들도 좀 좋은 선수가 있고 경기력이 좀 좋아야 감독도 좀 탄력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난 시즌 솔샤르 감독의 맨유가 어땠습니까? 그야말로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고 이게 있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12월이었나? 무리뉴 감독 뒤이어서 지휘봉 딱 잡았을 때는 리그 기준으로 해서 12경기 동안 패배가 없이 정말 잘 나갔잖아요. 야, 근데 신기하대. 그거 어떻게 정식 감독 계약하자마자 그냥 그게 훅 떨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리그는 9경기에서 단 2승밖에 못했고 마지막 라운드 같은 경우는 강등됐던 카디프에게도 져버렸잖아요. 이게 진짜 기가 막힌 확 올라갔다 확 떨어져 버리는 그냥 기복이 컸던 쇼샤르 감독 체제의 맨유였는데 기복이 크다는 얘기는 뭘까요? 결국은 경기력, 전력이 안정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맨유의 경기력이 안정되지 못했던 이유 중에 또 살피자면 뭐가 있을까요? 선수단의 뎁스가 너무 얇아요. 사실 선수단이 별로 없어. 좋은 선수들이. 그러니까 애슐리 형처럼 잘 못하잖아요. 애슐리 형 잘 못하는데 잘 못해도 계속 써야 돼. 쓸 선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거고 아니면 포그바처럼 기분 내킬 때만 잘하는 선수를 또 계속 써야 돼요. 기복을 타건 뭐 기분이 좋거나 안 좋건 간에 계속 포그바도 써야 되고 혹은 그 30살 넘긴 형님 있잖아요. 이제 30살 된 마티치 형 이런 형도 이게 막 체력적으로 힘들어하는데 막 써야 되고 그러니까 약간
A팀을 서포트할 이런 뎁스가 너무 얇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 형 있잖아요. 우리 꺽형. 네? 이렇게 뭔가를 해줘야 되는 우리 꺽형 알렉스 상체스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갑자기 훅 떨어져가지고 예, 경기력에 좀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맨유가 전체적으로 뎁스가 너무 얇았다. 이게 좀 고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맨유의 좀 구체적인 부족한 포지션이 뭐냐 이렇게 한번 좀 따져볼까요? 이거 다 부족한 거 아니에요? 자, 어쨌든 그래도 조금 맨유가 심각하게 좀 필요한 포지션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일단 중앙 수비 시급합니다. 네, 중앙 수비 선수가 없어요. 중앙 수비 포함을 한 좌우 풀백 다 바꿔야 됩니다. 오른쪽 특히 수비 같은 경우는 발렌시아가 이제 팀을 떠났잖아요. 발렌시아가 어쨌든 오랫동안 해줬는데 물론 지난 시즌 떨어지긴 했지만 발렌시아가 또 떠났기 때문에 오른쪽 수비는 더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중미 같은 경우도 에레라가 팀을 떠났기 때문에 거기도 좀 많이 필요한 상태고, 그 다음에 측면 공격도 좀 많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난 시즌 거기도 마땅한 선수가 없으니까 우리 꺽형도 못 뛰지, 그 다음에 마타도 사실 전형적인 윙어가 아니지.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디오고 달로라고 하는 선수를 수비인데 위로 올려가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도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루카쿠가 떠날지 모르는 최전방도 좀 필요하고, 다 필요하네. 골키퍼도 이따가 얘기하지. 어쨌든 이렇게 전적으로 많이 이렇게 포지션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거의 웬만한 포지션이 다 필요한 건데, 자, 그래서 일단 맨유가 이런 부족한 포지션들을 위해서 이미 영입한 선수는 있습니다. 자, 누구죠? 네, 데니얼 제임스. 이 웨일스 출신의 스완지에서 뛰었던 윙어입니다. 측면 쪽에서 뛰는 선수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 맨유가 부족한 포지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측면 쪽 공격이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이 데니얼 제임스가 21살의 선수입니다. 뛰는 플레이 스타일은 어떠냐면, 여러분들 그냥 저기 생각하면 돼요. 라이언 긱스 젊었을 때. 그리고 같은 웨일스 출신이잖아요. 라이언 긱스도 원래 나중에 커리어 말미에는 중미로 뛰었지만 원래는 이제 윙어였어요. 굉장히 발 빠른 윙어였고 드리블 잘 쳤는데, 데니얼 제임스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빠른 발이에요. 굉장히 빨라요. 막 치다를 막 엄청나게 하는 선수인데, 그러면서도 아주 클래식하지만은 않아요. 안쪽으로도 접근도 치고 오른발잡이인데 왼발도 잘 쓰고 양발로 잘 씁니다. 그래서 괜찮은 영입 같아요. 일단 데니얼 제임스 같은 경우는 영입이 이미 확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의 뭐 비피셜이니까 BBC에서 오피셜 띄워놨죠. 아직 클럽에서 옷 입고 띄운 건 아니지만 크리스탈 팰리스의 완 비사카, 오른쪽 측면 수비, 제가 아까 발렌시아가 떠났던 오른쪽 측면 수비가 좀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완 비사카가 21살의 선수입니다. 요 21살의 완 비사카, 잉글랜드 21세 이하 대표팀에 뛰고 있는 선수인데, 요 선수는 여러분들 뭐 지난 시즌 팰리스 뛸 때 많이 봤죠. 크리스탈 팰리스 거의 먹여 살렸어요. 수비도 기본적으로 굉장히 잘해요. 1대1 수비도 잘하는데 공격도 굉장히 치고 올라가 잘해서 지난 시즌에 크리스탈 팰리스의 어시스트 부분 팀 내 4위였습니다. 수비수, 나이 어린 수비수인데 그만큼 뭐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당히 좀 먹여 살렸던 선수고, 그 밖에 지금 연결되어 있는 선수들 보면 도르트문트에 아까 제가 공격 라인도 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 19살의 제이든 산초, 그 다음에 에레라 떠난 중미 필요하다고 그랬죠. 웨스트햄의 데클란 라이스. 데클란 라이스 같은 경우는 그 맨시티의 페르난지뉴가 이제 만약에 물러나면 그 대체자가 누가 될 거냐 하고 할 때 항상 나온 선수가 이 데클란 라이스입니다. 패스 경로를 만들어주는 게 아주 좋은 선수예요. 영리하고 지능적이고 약간 좀 뒤로 물러나 있는 수명 미드필더 위치에서 볼을 다 뿌려주는 그런 좋은 선수입니다. 그리고 뉴캐슬의 션 롱스태프도 21살의 선수가 지금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이 롱스태프 같은 경우는 누구라고 할까요? 맨유 팬들 입장에서는 아마 캐릭이 중미에서 어땠나요? 쫙쫙 갈라주는 패스, 그 다음에 전진 패스 쫙 넣어주는 걸 잘했잖아요. 딱 그래요, 롱스태프가. 이름도 롱이네. 길게 한번 쫙 갈라주거나 혹은 중거리 오른발로 그냥 막 때리거나, 이 오른발에 대한 패스 능력이 참 좋은 선수입니다. 그래서 중미 쪽에도 좀 많이 필요한 선수이기 때문에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지금 2선 공격 중에 스포르팅의 브루노 페르난데스라고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24살의 선수인데 그러니까 공격 2선 쪽에서 뛸 수 있는 선수입니다. 기술적으로 아주 뛰어난 선수인데, 이 브루노 페르난데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뭐 제이든 산초 아주 그 기술 뛰어난 공격수까지 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공통점이 좀 있잖아요. 도르트문트 제이든 산초 19살, 웨스트햄의 데클란 라이스 20살, 그리고 션 롱스태프 뉴캐슬의 21살, 그 다음에 아까 영입이 이미 확정된 데니얼 제임스 21살, 완 비사카 21살. 그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격 이선에 브루노 페르난데스 빼놓고 24살 그 선수 빼놓고는 다 19에서 21살 사이입니다. 다 젊은 선수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맨유가 왜 이럴까요? 자,
맨유가 이렇게 젊은 선수를 영입을 했거나 영입이 많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아까 맨유의 가장 시급한 문제점 하나가 자기 색깔을 갖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맨유가 자기 색깔을 갖는 건 색깔이 그 뭐 갑자기 한 선수 영입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쭉 오랫동안 팀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맨유는. 그 맨유 역사에서 어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시기를 따지면 어떤 인물이 떠오르나요? 그렇죠. 맞습니다. 맷 버스비, 그 다음에 알렉스 퍼거슨 감독. 이 두 감독은 맨유의 역사에서 정말 명장으로 불리우는 두 명인데 또 어떠한 그 수식어로 불렀나 이런 거죠. 버스비의 아이들, 퍼기의 아이들. 그래서 이 두 명은 자기의 어린 선수나 이렇게 쭉 오랫동안 자기가 가려 뽑았던 선수들을 쭉 키워가지고 팀의 한 시대를 열었던 그런 이제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맨유가 그런 걸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나이 어린 선수들을 좀 뽑아서 당장의 어떤 내년 시즌 성적을 내야 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제는 지속 가능한 성장 혹은 지속 가능한 어떤 회복이겠죠. 맨유 입장에서는 과거의 프리미어리그에서 퍼거슨 감독의 시대를 다시 한번 재현하기 위해서 한두 명이 어떤 이런 것보다는 나이 어린 선수를 잘 만들어서 한번 그 시대를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게 나이 어린 선수가 연결된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요, 뭐 사실 맨유가 돈을 안 썼던 게 아니잖아요. 그 돈 주고 네임드 샀다가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리스크 너무 큰 거 아니냐? 야 그런 선수 이제 그만 좀 사자. 예를 들어서 뭐 앙헬 디마리아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뭐 멤피스 데파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멤피스 데파이는 맨유 나가더니 잘하대. 자 그리고 또 망한 선수 우리 꺼경 알렉스 산체스 망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는 지난 시즌에 그 프레드 왜 들어온 거냐? 프레드는 이적 그때 당시가 대충 한 800억 원 가까웠습니다. 700 얼마였는데 800억 원 가까이 들어왔던 프레드 뭐에 써먹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더라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선수보단 이제 좀 어린 선수를 좀 하자. 이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 선수가 많이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자 근데 여러분 야 파리가 얘기한 이적생 얘기하는데 파리가 아니야. 야 좀 파리 좀 야 그런데 뭐 물론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는 거 어린 선수들 쭉 키우겠다 이거 알겠다 이거예요. 알겠다. 그리고 리스크 있게 괜히 막 네임드 사가지고 망한 것도 알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선수 연결돼 있구나 알겠어요. 그런데 어린 선수들만 갖고 성적을 맨유는 어쨌든 이게 무슨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내년에 또 반전도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 시급한 게 어딜까요? 일단 포지션만 놓고 보면 제가 아까 되게 시급한 포지션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중앙수비. 근데 중앙수비는 어린 선수를 쓸 수가 없잖아요. 중앙수비는 그래도 좀 이렇게 경험도 있고 막 대장 같은 선수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센터백 같은 경우는 약간 나이가 있거나 네임드들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레스터의 해리 맥과이어 같은 선수들 연결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나폴리의 칼리도 쿨리발리 같은 경우도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레알 마드리드의 라파엘 바란도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웨스트햄의 요 선수 좀 젊긴 한데 이사 디오프 같은 선수도 연결이 되어 있죠. 이렇게 센터백은 돈 주고 좀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쉽진 않아요. 요새 물어보니까 센터백들의 이적시장 몸값이 엄청나졌다는데요. 반다이크 때문인가? 그 다음에 뭐 데리우트 같은 경우도 어린 선수들 막 난리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경쟁도 엄청 심하고 돈이 막 치솟는 것 같아요. 특히 아까 해리 맥과이어 같은 경우는 그 지역 라이벌인 맨시티가 엄청 데려가려고 그런다며. 해리 맥과이어는 또 이제 잉글랜드 출신이니까 또 그 자국 선수 뭐 이런 뭐 티오 이런 게 다 들어가요. 잘하는 데다가 또 잉글랜드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막 맨시티도 가겠다, 맨유도 가겠다 그러면 어떻게 몸값은 막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맨유도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맨유가 당장 돈도 좀 써야 되는데 이적 시장은 뭐 항상 말씀드리면 옷은 좀 입어봐야 돼요. 옷 입고 사진 찍어봐야 다 아는 거긴 한데 아마 이 영상이 공개되는 순간도 막 이적 시장이 어떻게 오피셜이 뜰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크루는 바로 이렇게 자막 같은 거 해서 하고 근데 이적 시장이 이게 몸값도 많이 뜨고 그다음에 경기도 막 치열한데 여기 변수가 또 하나 있습니다. 맨유가 마지막으로 보면 아까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포그바, 데헤아, 루카쿠 이런 선수가 팀을 떠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데헤아는 뭐 그냥 재계약해서 남는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뭐 계속 떠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루카쿠는 뭐 인터 밀란으로 간다 이런 얘기도 있고 포그바는 이미 마음 좀 떠난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사실 이래요. 나가겠다는 선수 내보내는 게 맞아요. 그럼 뭐하러 억지로 데리고 있습니까? 나갈 선수 나가고 뛰겠다는 선수 데려와야죠. 에? 그렇게 해가지고 팀의 충성도도 있고 팀에 막 집중해서 뛰지 굳이 마음 떠난 선수를 뭐 돈으로 좀 잡아봤자 뭐합니까? 근데 어쨌든 포그바, 데헤아, 루카쿠가 떠난 수도 있는 것은 변수입니다. 요 변수와 아까 이적 시장의 어떤 경합, 치솟고 있는 돈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이적 시장이 진행될 텐데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돈 문제가 들어가니까 누가 더 중요할까요? 구단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우리 최고 경영자이자 부회장 에드
우드워드가 중요합니다. 우드워드가 그거 여러분들 아세요? 회계사 출신인가? 나도 회계학과 나왔는데 회계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셈에는 되게 밝은 것 같아. 돈에 되게 밝은 것 같은데 내가 축구를 잘 몰라. 우드워드가 축구 잘 모르는 것 같은 게 약간 축알못인데 돈엔 좀 밝은. 사실 이건 고달프거든 축구팀이. 근데 어쨌든 이번에는 우드워드가 잘해줘야 됩니다. 이 주위에 축자랄들 뭐 있잖아요. 맨유 하면 뭐 사실 주위에 그 인제품 많을 테니까 좀 많이 물어봐요. 좀 우드워드 좀 혼자 이렇게 돈만 얘기하지 마. 좀 솔샤르한테 좀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내보낼 선수 내보내고 좀 들어올 사람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맨유 내년은 다음 시즌 메디아 모르겠네. 내가 갈게요. 비 온다. 들어가자. 네. 자, 좋아요, 구독 걸립니다. 오이 알람 들어갔어요.